주말 뉴욕 시장이 2%대의 급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 선물이 일정 부분 국내 시장에 반영되긴 했지만 국내 시장이 단기 추세를 하락으로 꺾어버린 이런 상황에서 주초에 추가적인 어떤 조정이 불가피한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잘 보시고요. 신규어는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벤트는 2월달 이벤트는 지난 1월달에 차이신 1월 제조업 지수가 1일날 발표가 되고요. 또 1월 수출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표가 지금 약간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약간 긴축했다가 이걸 긴축을 20 말일날에는 오히려 긴축을 하지 않고 풀었거든요. 그래서 돈을 지금 현재 보면 융통적으로 지금 현재 풀었다가 다시 축소했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긴축의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보겠고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2일날 발표가 예정돼 있고 한국은 1월 수출 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지표는 2.2%의 지난달에 흐름을 이번에 이제 1.8%로 만약 감소해서 나오게 되면 시장이 좀 부담스러울 것이고, 이게 만약에 좋게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터닝 포인트를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2월 달의 초점은 역시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 주말에 이제 고용지표가 발표되는데, 고용지표는 실질적으로는 실업률은 그대로, 근데 고용은 지난달에 비농업 일자리 수가 너무 나빴기 때문에 이번에는 개선의 이런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시간당 평균 임금, 이것은 조금 소폭 개선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좋은 쪽의 이런 흐름인데, 물론 미국 시장은 지금도 게임스톱 사태가 지금 멈춰져 있지 않습니다. 주말에 이제 공매도 했던 크게 손실을 봤던 헤지 펀드들이 다른 주식을 내다 팔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게임스톱의 공매도 잔고가 줄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당분간의 어떤 변동성으로 남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겠고요. 이게 우리 시장의 하락을 멈추는 이런 흐름들이 될 것이냐, 이건 우리 시장의 흐름에서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우리 시장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 코스피입니다. 지금 주가가 이제 이렇게 대세 상승의 이런 흐름을 갈 때는 이 하단에 있는 61선의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1선을 지난번 1980년대나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 이때 60일과의 이격을 보면 이격이 지금 현재 많게는 140% 정도까지 갔다가 이걸 일시적으로 훼손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멀리 대세 상승관에서는 이탈해서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머니라인과 21선을 이렇게 이탈했던 코스피 같은 경우가 마지노선은 여기라고 봐야 되죠. 그럼 여기와 여기 거리는 마이너스 한 6% 정도 돼요. 그러면 주말에 하락이 마이너스 3%니까 주말 하락에 2번 정도가 나오면 이 자리로 온다는 건데, 사실은 이건 누구도 알 수 없는 자리죠. 그렇지만 통상 이렇게 머니라인을, 코스피 같은 경우는 머니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이탈한 뒤에 이탈하고 3일 이내에 회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건 월요일날 아래로 내려서 이제 갭 하락하고 양봉 나오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죠. 이런 자리에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져서 갭으로 떨어진 다음에 이 갭을 매우로 들어가는 이런 양봉, 그리고 올라갔다가 다시 매도 나오는 인버티드 해머, 역망치형이 나오게 되면 신뢰성 있는 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주초에 이런 흐름이 나오면 경계해야 되죠. 어떤 흐름이냐면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다,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기어서 하락을 잘 하지 않거나 플러스로 났을 때 후속 매수세가 부족하면 이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율적으로는 인버티드 해머가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현재 라인은 좋고요. 주가가 아주 급격히 떨어질 때는
이렇게 옆으로 붙어서 이렇게 양봉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곳은 조금 현재 라인에서는 불투명하다. 그래서 오히려 어설프게 그 강보합권으로 출발하는 것보다 전날 가격인 2,962를 강력하게 깨고 시초가를 출발한 뒤에 돌아서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온다면 시장은 돌아설 수 있다. 물론 이제 시장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 대형주들 단에서도 IT 쪽의 흐름들이 조금 덜 빠졌죠. 덜 빠졌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덜 빠졌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많이 빠져서 돌아서게 된다면 이쪽의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다. 뭐 지금은 낙폭 과대의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보겠고요. 지금 아래로 그 흐름상으로 맥점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아래로 내려온다면 지금은 2,900 지금 현재 40 라인 이 라인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뭐 이 라인 위에서 돌아서 가지고 문제는 형태입니다. 앞으로 갭이 나온 다음에 이 자리를 깨지 않고 개필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올 때 시장 흐름은 좋아진다 이렇게 보겠고요. 아직까지도 지금은 하락 구간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가 전체적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의 여부를 잘 체크해 주고요. 아래 CCI 지표를 보면 이미 이제 단기적으로는 과매도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과매도 영역에 들어왔을 때 지난 10월 달 이런 자리에 오면 이렇게 반전하다가 돌렸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왔기 때문에 충격 파장을 흡수하고 돌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위로의 변화가 나오겠는데 지금은 시장 흐름에서 아래로 이렇게 눌렸을 때 여기 이 자리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3150 라인 이 라인이 단기적으로는 저항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초에도 어차피 지금 현재 팔지 못했다면 지금은 조금 버티고 아래에서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현재 61선을 깨고 내려왔거든요. 이게 61선을 깨고 내려왔는데 여기 잘 보십시오. 61선을 깨고 내려왔는데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지금 이제 이 61선을 깬 적이 있죠. 여기도 보면 코스닥이 지난 그 10월달, 9월달, 10월달에 보면 여기 61선을 이렇게 일시적으로 깨고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와서 61선을 깊게 내린 자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전했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매매를 못했다고 이 트렌드가 그 어떻게 보면 끝나는 트렌드라 그러면 어떻게 했죠? 이런 트렌드죠. 이런 트렌드이고 여기가 맥점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서 이렇게 깊게 내린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시장 흐름들이 변화를 기술적인 만등이 약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자리를 경계해야 되고 지금은 연속적으로 내리는 이런 자리라면 현재 라인에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내리는 자리라면 이건 경계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900선부터는 지금 현재는 저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21이 저항 영역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요.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하고 달리 위에 그 청색 라인 있죠. 청색 라인이 100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요런 자리와 요런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럼 이런 자리는 아래에서 사서 기다리는 자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900선 존에서 매매하시고 상단은 지금 현재 위로 올라가면 975 라인 여기까지 열어두는 단기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월 첫 번째 종목들, 첫 번째 주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그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이고요. 뭐 솔루스 첨단 소재는 그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동박 관련주이죠. 동박 관련주. 이제 두산에서 인적 분할이 돼서 이 전지박, 동박, OLED 이런 쪽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그 유럽 쪽에서도 그 전지박의 거점을 헝가리의 거점을 형성한 이런 회사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 스카이레이크 롱텀에서 이제
그 지분을 들어오면서 대주주가 됐는데 주가는 오히려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빠져 있으니까 지금처럼 지수가 많이 빠져 있는 이런 자리에서는 낙폭 과대주의 저점을 노리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45,000원대, 45,000원대, 45,500원대의 평단을 맞추는 전략. 그래서 아래로 내려오면 45,500원 이하에서 지금 현재 매매 포인트를 잡으시고 손절 라인은 이건 4만원 전후까지 충분히 가져가시고요. 윗단으로는 57,000원까지 열어두는 스윙 전략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낙폭 과대를 너무 짧게 끊어치지 말고 조금 길게 가져가는 전략 유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단기 종목으로 사마 네트워크스입니다. 최근에 이제 글로벌 시장의 이슈는 그 드라마 제작사,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에게 지금 높은 점수를 두고 있는 이런 것들인데 지금 이제 이건 뭐냐면 월트 디즈니가 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우리는 OTT라고 하죠. OTT라고 하는데 이 OTT의 그 디즈니 플러스의 국내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넷플릭스와 지금 현재 그 월트 디즈니의 어떤 경쟁 구도 이런 쪽에서는 역시 이제 그 드라마 제작사들 그러니까 그 OST 앨범 제작하는 이런 쪽의 시장 흐름으로 컨텐츠사의 그 각광을 받게 돼 있는데 뭐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왔을 때 3,100원 이하, 3,100원에서 2,900원까지 매수하시고 손절 라인은 2,700원대까지 충분히 잡으시고 윗단으로는 4,000원 전후까지 열어두는 단기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승의 탄력이 있는 이런 종목이니까 오히려 바람이 빠지는 자리를 2,700원으로 보고 이 자리를 깨면 모든 포지션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만 매매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요, 금호석유입니다. 최근에 이제 금호석유가 그 박창구 그 금호석유 회장 조카인 그 박철환 씨가 이번에 이제 지금 이제 지분과 관련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했죠. 배당을 늘려주고 이사를 교체해 달라 뭐 이런 얘기가 이것은 본격적으로 지금 현재 지분 경쟁 요것들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주말에 이제 저점이 금요일날 목요일날 저점을 깨지 않는 이런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왔을 때 뭐 너무 깊게 내리면 이건 원래는 재미가 없고요. 약한 조정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지금 현재 주초에 24만 원, 24만 원에서 그 23만 5천 원까지 매수하고 하단의 라인을 22만 5천 원 손절 라인 갖고요. 상단으로는 27만 5천 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그 유로스입니다. 수소차 관련주이죠. 수소차 관련주이고 최근에 이제 그 유로스 같은 경우에는 그 수소 전기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기 압축기를 만드는 회사이고 현대자동차의 렉소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3자 배정하고 난 뒤에 주가가 일정 부분 상승하고 났다가 이제 전형적으로 조정받고 있는 흐름입니다. 물론 이제 아래로 내려오면 여기를 넘어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왔을 때 단기적인 어떤 저점을 노려보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얘는 이제 5,100원부터 4,950원 여기까지 매수하시고 지금 현재 4,750원을 손절 라인 잡고 상단으로는 6,00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이고요. 지금 현재 그 대형주들 중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지금 주목받는 이유는 지난해 어떤 영업이익이 늘어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앞으로 성장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죠. 작년에 영업이익이 1조 2150억 정도 나왔죠. 1조 1조 215조 원 이렇게 영업이익이 났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이버가 앞으로 성장의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탄 스위트홈의 성공, 이것은 네이버의 웹툰의 그 지적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는 IP의 경쟁력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앞으로 네이버는 계속 진화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멤버십 회원들도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인기 웹소설 사이트 플랫폼인 왓패드를 인수한 것, 이건 긍정적인 거다. 왓패드를 인수한 건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런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데 아래로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와서 지수하고 조정이 나온다면 여긴 좋은 매수의 기회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34만 1,000원부터 33만 2천원까지 매집하는 이런 전략 필요하다. 30만 원대를 손절 라인 잡고 윗단으로는 중기적으로 40만 원까지 열어두는 스윙 장기 전략, 이 종목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올 때 내가 분할 매매 포인트를 31만 원 이하로 맞춘다고만 생각한다면 계속 조금씩 그 분할 매수하는 이런 전략으로 가주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지수는 지금 현재 급하게 밀었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저점에 매수하려는 이런 세력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수가 그 의미 있는 자리에서 강하게 돌아서면서 저점에 대한 신뢰를 주지 않으면 다시 밀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 심리고, 시장 심리의 어떤 패닉 심리에서 이것을 바꿔놓는 어떤 시장 흐름들은 가장 좋은 건 지금 외국인에 의해서 매수가 터닝 포인트가 나오는 게 가장 좋고, 그것이 안 되더라도 지수가 어떻게 보면 개발학 이후에 저점을 깨지 않고 계속 저점을 높여오는 이런 시장 흐름들이 나온다면 시장은 돌아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큰 그림상에서 유동성 장세가 끝이 났느냐 안 났느냐 이렇게 봤을 때 저는 단기적으로는 조정 국면이지만 유동성 장세가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중국 모두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게 시장의 부담 요인이라면 지금은 또 많이 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시장에는 좋은 호기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저점 매수 오직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시했던 내용들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성의 있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성공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